안녕하세요. 입으로 터지는 영어 정쌤입니다. 어떤 동작이 일어나면 어떤 상태에 이른다. 이걸 지난 영상에서 연습을 했었는데요. 그걸 연습하면서 영어는 참 구조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없을까요? 우리말은 문장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면서 굉장히 맛깔스럽죠. 반면 영어는 딱딱 이렇게 퍼즐 조각을 끼워 넣는 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기본 퍼즐 조각을 끼워 맞추고요. 어떤 상태에 이르렀지? 전치사나 형용사 둘 중에 하나 맞는 퍼즐 조각을 끼워 넣게 되는 거죠. 상태를 묘사할 때. 그런데 어떤 동작이 꼭 어떤 상태를 유발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무슨 소리냐면 어떤 동작이 일어나서 그 목적어를 어떤 상태에 이르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목적어가 또 다른 어떤 동작을 하게끔 촉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전치사나 형용사로는 부족하겠죠. 그때는 전치사나 형용사 자리에 다른 퍼즐 조각만 끼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퍼즐 조각? 준동사, 투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그리고 원형부정사. 영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퍼즐 조각 맞추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상태라면 전치사, 형용사, 그리고 동작이 유발됐으면 지금 말씀드린 준동사 갖다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문장이 쭉쭉 늘어납니다. 물론 관계사를 붙여서 절이 수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따로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앞서 연습한 대로 주어, 동사, 목적어 챙겨 넣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어를 수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갖다 붙여볼 거예요. 그러면 문장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전치사 넣어서 상태, 형용사 넣어서 상태, 투부정사 넣어서 미래 느낌 또는 주관적 의견, 현재분사 넣어서 능동과 진행, 과거분사 넣어서 수동과 완료, 원형부정사 넣어서 시간차 없이 행동이 바로 일어남. 이게 이해했다고 해서 우리 입에서 바로 나오는 거는 아니니까 오늘 한번 여러 동사를 가지고 연습해 보면서 우리 입에서 완전히 달아보자고요. 자, get동사로 시작합니다. get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사입니다. I got it ready. 형용사 넣었죠? I got it. 내가 그걸 어떻게 변화시켰어? 어떻게 해요? 준비된 상태로. 그러니까 준비시켰어. I got it ready. 준비 다 됐어요. Let's get it on. 전치사 넣었네요. Let's get it. 변화시키자. On. 접촉이잖아요. 어떤 상태로요? 뭔가 들러붙은 상태로. 뭔가 촉발하는 상태로. 우리도 이상하게 촉하면 달라붙는다는 뜻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즉 시작하자. Let's get it on. 촉발하자. I got him to do it. I got him. 내가 걔를 변화시켰어. To do it. 이번엔 투부정사를 넣네요. 투부정사의 느낌은 미래지향적이었잖아요. 뭐뭐 하도록, 뭐뭐 하도록 시켰어. 내가 걔를 그거 하도록 했어. I got him. 이번에 현재 분사 넣어볼까요? I got him doing it. 현재 분사는 진행의 느낌이 있었죠. 아까 문장과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I got him to do it. 내가 그를 설득해가지고 그걸 하도록 시켰다. 요 문장은 여기에서 끝나지만 I got him doing it. doing은 지금 진행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암시되어 있는 게 그 전에 걔는 그걸 안 하고 있었는데 내가 걔를 그걸 시작하게 해서 doing it. 계속 하게끔 만들었다. 라는 좀 더 디테일한 의미가 살아있는 문장이죠. 아, 별 차이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구별하고 난리야. 짜증내지 마시고요. 이 미묘한 느낌을 외우지 않고 준동사만으로 구별하게 됐을 때 다른 부분도 외울 일이 없어지거든요. 자, 한번 계속해서 볼게요. 그렇다면 내가 걔를 계속 웃게 만들었어. 내가 걔를 계속 웃게 했어. I got him to laugh 일까요? laughing 일까요? 그쵸.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준동사를 갖고 왔을 때 그 느낌이 사는지 I got him laughing. 이번에는 과거분사 넣어볼게요. I got him done.
어떤 사람이 어떤 하여짐을 당하다. 이런 구조로 문장을 쓸 일은 별로 없겠죠. I got him done. 이 문장은 이상하게 들리지만 이 문장 구조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장은 어때요? I got him arrested. 난 그가 체포되게 만들었어. 라든지 나는 그녀가 과학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어. 해볼까요? I got her. 그 여자가 관심을 갖게 되었으니까 수동의 느낌이 있으니까 interested in science. I got her interested in science. 자, 한 개 더요. 내가 그 남자 고용되도록 해줬어. 우리말로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 남자 고용되도록 좀 도와줬어. 손 좀 썼어. 똑같은 구조입니다. I got him. 근데 그 남자가 고용이 되었으니까 I got him hired for the job. 가장 애매한 게 원형 부정사인데요. 원형 부정사는 시간차 없이 바로 행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동작 동사가 웬만큼 강하지 않으면 쓰일 수가 없겠죠. 확 시켜야 되니까. 막 시켜야 되니까. 여기에 나온 문법 내용이 우리가 학창 시절에 이제 공부는 안 하고 머리 밑에 깔고 잤던 그 문법책에서 다뤘던 내용의 3분의 1 정도는 정말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복잡한 문법 내용은 있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쓰고 그 뒤에 어떤 준동사를 쓰면 어떤 느낌이 살아나는지, 그리고 어떤 준동사가 안 된다면 그게 그냥 문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안 되는 이유가 있어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이상해진 그 의미를 파악하면 된다라는 거. 자, 다시 한번요. 미래적 느낌과 주관적인 의견의 투부정사, 진행과 능동의 느낌, 현재 분사, 완료와 수동의 느낌, 과거 분사, 시간차 없이 바로 행동이 촉발되는 원형 부정사. 자, 이제 다른 동사를 가지고 와볼게요. find, 뭐 물리적으로 뭔가를 찾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를 알아내다, 뭔가를 알아차리다. 난 걔가 친절하다는 걸 알았어. I found him, 친절한 상태라는 걸 알았어. 그를 그냥 단순히 묘사하는 거죠. I found him polite. 난 걔가 약간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렸어. I found him 이상하다. 정상에서 벗어나 있다. I found him a little off. 이상한 상태, 전치사, off. I found him a little off. 상태 이렇게 해봤고요. 이제 준동사 넣어볼게요. 내 주관적인 의견으로 난 걔가 되게 친절한 것 같아. 그 팩트가 아니라 걔가 그렇게 친절한 것 같아. 내 의견으로. I found him, 주관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그렇죠. To be polite. I found him to be polite. 자, 다시요. 난 걔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를 발견했어. 걔가 막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준동사를 썼을까요? I found him, 그쵸. 진행, 도와주고 있는 거를 발견했다잖아요. I found him helping the poor. 나는 걔가 되게 만족스러워하고 있는 거를 알아차렸어. I found him, 어떤 준동사? 그래서 얘가 남들을 만족시키고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만족이 된 상태, 만족이 된 거, satisfied. I found him satisfied. 자, 거의 모든 준동사가 다 가능하네요. 근데 여기서도 원형 부정사만 조금 힘들 것 같아요. found 자체가 그렇게 강렬한 애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막 촉발시키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drive 한번 갖고 와 볼게요. 난 그걸 안으로 운전해서 가지고 왔어. I drove it.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됐냐면 안으로 들어오게 됐네요. in. 근데 이번에는 물리적으로 드라이빙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런 의미의 드라이브도 갖고 와 볼게요. 나는 그녀를 막 미치게 만들어. I drove her. 걔가 어떤 상태가 되었죠? Crazy. I drove her crazy. 내가 걔를 막 드라이브 했더니 얘가 뭔가를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준동사 어울릴까요? 행동하게 되었다. I drove her to act. 그렇다면 과거분사는 안 되나요? 자, 과거분사는 완료와 수동의 느낌이었잖아요. drive를 하면 어떤 행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과거분사는 어때요?
완료된 느낌이죠. 뭔가 의미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drive 다음에는 과거 분사가 오면 이상한 거예요. 문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I drove her. 완료가 됐어? 이건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장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현재 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drive라는 동사 자체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몰아가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진행을 나타내고 있는 현재 분사하고도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미 하고 있는데 뭘 또 drive를 하겠어요. I drive her reading the book.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끔 유발시키는 동사, 예를 들어서 ask, 뭐뭐 하도록 요청하다, advice, 뭐뭐 하도록 충고하다, encourage, 뭐뭐 하도록 부추기다, allow,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 cause, 어떤 행동을 유발시키다, expect,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request, 어떤 행동을 하라고 요청하다, 이런 류의 동사 목적어를 수식하는 목적 보어로는 준동사, 투부정사가 가장 어울리게 되는 거죠. 이미 완료가 됐거나 진행 중인 거는 의미상으로 맞지가 않은 거예요. 자, 이번에 have 동사 가지고 와 볼게요. 외식한다. I have dinner. 외식은 밖에 나가서 먹는 게 외식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전치사 out 넣겠습니다. I have dinner out. 나는 뭐 외식을 해. 나는 저녁 식사가 ready 된 걸 갖고 있다. I have dinner ready. 뭐 상태 가볍게 갖고 왔고요. 저녁 준비 다 됐다. Dinner is ready. 뭐 이렇게만 쓰지 마시고 이렇게 말해보는 것도 좋잖아요. I have dinner ready. 나는 저녁을 갖고 있는데요. 준비할 저녁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I have dinner to prepare. I have dinner to prepare. 준비해야 될 저녁을 갖고 있다. 근데 이번에는요. 과거분사 갖고 와볼까요? I have dinner prepared by a French person. 프랑스 사람에 의해서 준비된 dinner. 이거는 완료죠. 준비가 된 이렇게 되겠죠. To prepare, prepared. 자, 그럼 현재 분사 남았나요? I have stew. stew가 있는데요. boiling on the stove. 스토브에서 끓고 있는 진행.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는 스튜를 갖고 있다. 이것도 가능하죠. 지금 끓고 있는 스튜를 갖고 있다. 뭐 그래서 현재 분사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에 준동사를 달아가지고 얘네 느낌을 다시 한번 잡아봤습니다. 별로 긴 문장이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문장이 쭉쭉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틀을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